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문학채널 초대석 윤숙희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 오늘 초대석에는 시인이자 신앙송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비단몰의 낭송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낭송가님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비단몰입니다. 아, 네, 비단몰의 선생님. 네. 예. 오늘 빗속을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네. 과연 오늘 만날 분은 어떤 분인지 너무 설레이면서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빛처럼 여리여리하지는 않죠. 아니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갑고요. 이제 선생님 좀 전에 네. 이 비단모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성함이 참 독특하신데 네. 어떻게 해서 이름이 그렇게 탄생되었는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 비단몰에는 저희 이제 친정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필명으로 써라 해서 저 주셨어요. 네. 그래서 30여 년 필명으로 쓰다가 우연한 기회에 나이도 이제 좀 들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도 아픈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아서 새로운 날개를 달고 싶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름부터 바꾸고 네. 또 마음도 다시 정리하고 그러자 생각해서 비단몰의 그 필명을 본명으로 과감하게 개명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필명이셨는데 네. 완전히 이름으로 개명을 네. 하셨군요. 네. 대단하세요. 보통 분들 그렇게 하시기 어려운데 네. 근데 성함이 이 비단모래니까 정말 저도 처음에 이 비단모래 낭송가님이라 그래서 네. 참 특이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이름을 한번 이 비단모래입니다라고 하면 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조금 민망한 게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이 비단모래님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막 쳐다봐요. 네. 뭐 저런 이름이 있나? 그런데 워낙 저는 이제 30여 년 써온 거라서 저는 굉장히 익숙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예명이 있어요. 네. 지중해라고 바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바다 옆에는 비단모래가 제격이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또 개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지중해 옆에는 비단모래. 네. 너무 잘 어울리는 아유. 궁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낭송가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네. 낭송은 언제부터 하시게 되셨는지요? 낭송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한학자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조를 그렇게 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아버지 시조창을 들었을 때 시조창이 너무 청아하고 맑다 맞아요.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읊으시는 걸 듣다가 네.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그 학생 때도 국어책을 읽으면 너는 국어책을 참 잘 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덕구에 신앙송회가 생겨서 제가 그 1회에 참여하다 보니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송가로 살아온 게 대덕구가 생긴 게 한 25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문적인 신앙송가라고 하기보단 신앙송을 좋아하면서 이렇게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덕 신앙송협회 네. 회원들도 많이 있으시죠? 네, 대덕신앙송협회는 뭐 30년, 이렇게 25년이 됐으니까 네네네. 매년 거기 수상자들이 회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상은 금상 이렇게 회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서 네. 회원들이 뭐 한 3, 4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네. 신앙송회 같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 말고도 또 한 군데 또 있으시죠? 자목련 신앙송협회라고 있고요. 자목련 네, 신앙송협회요? 자목련 신앙송협회는 제가 이제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네. 신앙송 강의를 하면서 그 저한테 수강했던 회원들을 모아서 네. 우리 그냥 흩어지지 말고 신앙송을 하면서 앞으로 같이 살아가자. 그래서 자목련 신앙송회 그 한남대학교 교화가 자목련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네, 그래서 자목련 신앙송협회라고 지어갖고 저희들은 시극을 주로 하는 네. 그래서 뭐 한 2년, 3년 전에는 신채호 선생님 시극을 하고요. 네. 올해는 이제 박용래 선생님 시극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극이 네. 저도 좀 해봐서 아는데 엄청 준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과정이요. 맞아요. 연극처럼 무대도 만들어야 네. 되고 이런 것들이 소품 같은 것도 예, 준비해야 신경 쓸 돼요. 일은 참 많은데 네. 이제 회원들이 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어진 역할을 주면 알아서 잘 준비하더라고요. 네. 네. 올해 하시는 박용래 시극도 참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지난해 네네. 솔레움 신앙송회라고 솔레움 신앙송이에요? 네, 제가 네. 이제 그 지난 문화원에 가서 강의했던 그분들도 모아서 네. 흩어지지 말자. 아. 그래서 이제 모아서 신앙송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또 1년에 한 2번씩 발표회 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낭송가로서 또 지도자로서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요. 네, 아시죠? 네. 지도자가 학생보다 신앙송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낭송가님은 대중들에게 네. 신앙송의 씨앗을 또 뿌리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신앙송 전도사로서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제 카페나 블로그 거기에다가 신앙송 전도사 이렇게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송을 하면서 저도 이겨나간 것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제 사무실에 마음을 치유하는 신앙송 교실이라고 열어서 네. 이제 그거는 그 어떤 분들이 오셔서 네. 저에게는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분에게 맞는 시를 읽어주고 네. 그러면 그분이 눈물을 쏙 빼거나 또 많이 울거나 뭐 그리고 웃거나 네네네. 이러면서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치유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일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복지관, 학생들, 문화원, 네. 평생교육원 네. 이런 데 다니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든지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네. 이제 저는 주로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앞에서 신앙송을 좀 많이 하는데 네. 그분들께 해드리면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맞아요. 네. 이랬을 때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네. 그분들이 다음에 또 와서 해달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다음엔 조금 더 잘해야지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의외로 신앙송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네. 잘 외우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잠깐 어르신들 수업을 좀 해봤는데 네. 항상 뭐 버스 타러 갈 때, 밭일 갈 때 이 네. A4 용지를 들고 다니시면서 일하다가 한 번 쉬우고 이렇게 막 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음. 저는 수업하면서 혹시 자녀들한테 전화 와서 엄마 밤에 뭐 해? 아버지 밤에 뭐 하세요? 그럼 나 지금 시 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네네. 그냥 있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나 지금 시 한 편 외우고 있다. 들어볼래? 이러면 자녀들이 보는 눈길이 달라진다. 맞아요. 예. 항상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 외운 거 전화로 아들들한테도 들려주고 맞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역시 신앙송 전도사로서 엄청 애쓰고 계시는 모습이 지금 아유, 고맙습니다.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낭송가님은 다양한 일들을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시를 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네. 또 그런 것들을 네. 또 하셨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또 동네에서 네네. 가장 이제 대다수가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같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맞아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이렇게 축제를 하면 이제 제가 가서 신앙송을 하고 그러면 어머 저 사람 우리 아파트 옆에 살았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도 신앙송이 뭐라는 처음에 어느 행사에 신앙송을 넣는다 그러면 그 신앙송 넣으면 뭐 행사가 쳐져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게 오프닝에 신앙송을 넣으면 그 행사의 품격이 높아진다. 맞아요. 저는 항상 네. 이렇게 네네네. 주장을 해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네. 행사가 훨씬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그 동이나 주민센터나 뭐 문화원이나 이런 데 네네네. 가서 저 혼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 주민들과 만날 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진안 얘기 조금 하셨잖아요. 네. 진안에도 또 집이 있으시잖아요. 네. 지난해는 네네네. 이제 그 시골집,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시던 시 어르신들이 사시던 집이었는데 남편이 네. 거기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그 집이 비게 생겨서 그 집을 남편과 둘이 수리를 하고 또 제가 시인이다 보니 네. 주변에 시화를 걸고 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시에 관련된 거 책도 많이 갖다 놓고 네. 이렇게 해서 시인이 들어왔다 이래서 동네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 동네 분들도 네. 이렇게 울타리다 처음에 시화를 걸어놨을 때 어르신들이 저건 또 뭐 하는 짓이요. 처음에는 맞아요. 이러셨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호미를 든 할아버지가 그 앞에 서서 가만히 그 시를 읽고 서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뭉클했고 네. 또 이제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타양에 살던 자녀분들이 어머 여기 시가 걸렸네 하면서 그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 뿌듯합니다. 네. 그 지난 시골집에 네. 그 마을의 품격도 이렇게 한 네, 단계 훨씬 좋아져서 네,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아요. 그 주민센터에 동장님이 새로 오시면 꼭 저희 집을 먼저 오신다고 하고 네. 군수님도 몰래 다녀가셨다고 해요. 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네. 도대체 집이 어떻게 꾸며졌나. 근데 집은 굉장히 허름한 집이에요. 옛날 집이라.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인의 모습을 꾸며놓으니까 좀 특이하다고는 하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네. 그 소박한 그 모습이 좀 더 정감 있고 그래서 더 관심 갖고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시골스러워요. 정겹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낭송가로서 활동도 하시지만 네. 또 국악방송에서 또 방송 활동도 네.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국악방송이 대전에 이제 네. 개국을 하면서 정말 불모지 대전에다가 국악방송이 들어왔을 때 아마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좀 능력이 좀 되는 작가를 찾았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국공신으로 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네. 저에게도 또 코너를 하나 주더라고요. 아, 네. 시인이니까 네네네. 뭔가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면 왜냐하면 그 작가로서 페이가 좀 적으니 네네네. 요거 해서 또 출연료라도 좀 더 네. 챙겨드리신다고 아주 고운 마음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개국하면서부터 일주일에 시인 한 분 정해서 시 2편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 일을 했는데 네네네.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네. 어제까지 네. 140분에 이렇게 시인을 소개해드렸어요. 와. 그래서 늘 시와 떨어질 수 없는 네네네. 관계가 있어서 너무 저도 좋고 또 시를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하세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면 네. 그분의 시가 이렇게 좋았군요. 네. 그다음에 또 한 줄 더 써서 네. 비단물의 선생님 목소리도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를 좀 저변 확대도 시키고 네. 그렇잖아요. 시인들이 시 잘 썼어도 네네네. 낭송가들이 네. 자꾸 낭송해주면 훨씬 네. 더 많이 그렇죠. 알려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훌륭한 생각하시면 역할. 선생님도요. 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시인 한 분을 선정해서 네. 2편씩 네. 하신다는 게 지금 네. 140여 명을 하셨는데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일단 이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네. 이번에 문학상 뭐를 타시는 분이 있다. 네네네. 지난주에 이제 박남준 선생님이 뭐 이만 문학상을 또 타신다 뭐 이런 네네네네. 게 나와서 그럼 얼른 해드려야겠다. 아. 그러면서 그 상 타시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시집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달이면 한 30권을 사요. 네. 네, 뭐 4분 정도 네. 뭐 그래서 시집을 끊임없이 사서 제가 한 번씩 읽어보고 그게 이제 시 평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감상을 정리해 드리는 거라 네. 제 가슴에 꽂히는 시 네. 예, 그거를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은 요요일 날 몇 시에 하시나요? 화요일 날 오후 1시 10분부터 4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네. 저도 꼭 한번 방송에 잘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송을 전파하시면서 네. 매 순간 뜨거운 가슴이 있으셨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순간, 네. 감동적인 뭐, 순간. 네. 실은 있으셨어요. 신앙송을 하면서도 네네. 뭐 어느 때는 등에서 막 진땀이 날 때도 맞아요. 있고요. 왜냐면요. 어느 때 까맣게 생각이 맞아요.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다 외웠다고 네네. 생각을 해도 맞아요. 그럴 때는 얼른 그냥 다른 문장 넣어서 네네. 그냥 얼른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뭐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장애 있는 분들의 그 장애우 평생학교라고 네. 그 학교를 꾸준히 다니면서 신앙송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라 어디 네. 나오기가 어려우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면서 신앙송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신앙송을 몇 분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나 시인 될래 그래서 그 몸이 불편하신 여성분이 시집을 한 번 내신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같이 출판 기념회 하면서 막 눈물을 네. 흘렸어요. 제가 그분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그랬을 때 정말 이 일이 잘했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대가가 무슨 물질로 돌아오는 네네네.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의 행복, 네. 제 마음의 치유로 돌아오는 그때가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신앙송을 하면서 그렇게 몸도 불편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더 감동받으셔가지고 네.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맞습니다. 있게 네. 이렇게 도와드린 역할을 했을 때 네. 정말 감동이 오는 것 네, 같아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네. 신앙송가로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시인으로서도 또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시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작품은 실은 네네. 제가 시집을 11권을 내긴 했는데 11권이요? 저만 아는 시집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아는 시집인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정 환경이 네. 아버지께서 늘 뭐 시조를 하시고 한학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고 네. 또 밤에 아주 아기 때 잘 때는 엄마가 옥루몽이라든가 장하와 홍련정이나 이런 거를 읽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듣고 커서 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국군장병 아저씨한테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네. 편지 보내면 답장이 오더라고요. 뭐 편지 잘 맞아요, 쓴다, 맞아요. 뭐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백일장도 나가고 공모전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쌓이니까 백일장에서도 좀 큰 상을 타고 네. 또 공모전에서도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네. 조금 큰 상을 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어느 한 문학 단체에서 불러주셔서 네. 그때 이제 들어가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쓴 글을 모아서 시집을 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만 알고 있는 시집을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아유, 그래도 11권씩이나 내기가 쉽지 않으신데 꾸준하게 활동을 네, 하셨기 때문에 꾸준하게 쓰기는 했습니다. 네. 그 시 쓰실 때 네. 글감은 주로 어디서 찾으세요? 저는 시가 뭐 심오하거나 깊이가 깊다거나 시를 아주 잘 쓴다거나 이런 명성이 없는 시인이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에는 거의 가족들을 통해서 네. 얻는 느낌들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살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제가 지나온 그 삶에 대한 시를 좀 많이 쓰게 되고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언제부턴가 아무리 그래도 시인의 화두는 사랑 아니겠는가. 네네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 아니겠는가 이걸 생각해서 주로 그 사랑에 대한 깊이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시를 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시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네. 여기 비단물에 낭송가님 모셨는데 네. 자작시 한 편 또 안 들어볼 수 없어요. 네, 이렇게 시방송 잘하시는 분 앞에서 아닙니다. 시를 읽는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냥 네. 낭송이 아니라 낭독으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시를 낭송? 네, 제가 그 10번째 책에 비단모래라는 책 시집을 냈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사랑합니다라는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네. 이 사랑합니다는 네. 저희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아버님께 마지막 순간에 네. 그제서야 아버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전할 수 네. 있었어요. 좀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네. 텐데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낭송해 주실 건데요. 그 10번째 시집이 바로 이 시집이에요. 네. 분홍색. 분홍색 표지에. 분홍. 네,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숨과 바꿔 이 말을 샀다. 천금보다 소중한 말. 너무 늦었지만 그제야 그 말은 해프게 써야 함을 알았다. 이승에서 전해야 했던 마지막 인사는 사랑합니다 한마디뿐. 허공도 받을 수 없는 말을 눈물과 함께 뿌렸지만 눈발처럼 녹아내렸다. 그 후 주머니에 돈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채워 꺼내주기로 했다. 눈빛 마주친 값으로, 손잡은 값으로, 같이 밥 먹은 값으로, 고마운 값으로, 가끔 슬프고 아픈 값으로도 후회 없이 쓰기로 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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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상하게 사랑합니다는 쓰면 쓸수록
하수분처럼 꽃을 피웠다. 너무 찡해요. 네, 네. 이제 사연을 듣고 들으셔서 네네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누구 만나면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을 때나 네. 실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전하는데 어떤 여자분들은 괜찮은데 남성분들은 깜짝 놀라실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우린 안 돼요. 라든가 이런 문자가 오는데 네, 나중에 네, 네. 이제 제가 이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저도 비단모래 선생님한테 사랑합니다를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송 작가의 일도 아까 네.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국악방송 말고 또 다른 네. 방송도 하셨죠. 제가 이제 91년부터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네. 방송 작가를. 그때 제가 이제 그 방송 작가 하기 전에 그냥 주부로 집에서 살 때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편지를 쓰다가 서울 MBC에서 신춘 편지쇼를 복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이거 한번 내봐야겠다 했는데 금상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막 그 서울 가서 공개 방송도 하고 네. 생방송도 하고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대전 MBC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 작가 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 못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예요. 네. 이랬더니 알려준다고 그래서 아유. 그냥 겁없이 덤벼서 그것도 네.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대전 MBC에서 25년간 방송 25년간. 작가 생활을 했고 네. 그다음에 교통방송에 가서 했고 국악방송으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프리랜서기 때문에 네. 어느 방송에서라도 뭐 다큐멘터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네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짤막짤막한 뭐 시사 프로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방송국 가리지 않고 네. 편지를 이렇게 써서 글을 써서 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도 또 많이 하셨죠. 네. 방송 출연은 저희 집이 좀 사연이 있는 게 많아서 네. 어릴 때 이제 아이를 또 저도 8번을 수술을 시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고 또 그 첫 시집 냈을 때 여성동화, 여성중앙, 여원 뭐 이런데 제 시집이 소개되는 바람에 그 서울 방송에서 촬영을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했고 네. 또 올해도 시골집에 시화 같은 거 걸어놓고 했다고 네네네. 뭐 8월이 났다라는 프로 그다음에 뭐 한국기행 한국기행. 한국기행은 참 좋더라고요. 유명한 프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초라한 집인데도 와서 아. 너무 좋다고 특색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기행에도 나오고 네. 어제는 또 생생정보에서도 전화가 오고 네. 지금 인간극장에서도 전화가 오고 인간극장에서. 네, 이렇게 좀 연락을 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제가 살아온 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녹록치 않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어찌 됐건 시의 끈을 놓지 않고 네. 살아가고 있어서 결국 그 길이 저에게 이렇게 여정의 보상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난해 그 시골집 시야가 걸린 그 시골집 네. 저도 한번 꼭 초대해 주세요. 네, 놀러 오세요. 어느 때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인님께서 낭송가로서 네. 시인으로 또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앞으로 일단 제가 필요한 곳에서 신앙송을 원하시면 그 제가 어디든 가서 네.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를 전해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시 낭송가 후배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평생교육원이나 어디 가서 수업하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꾸준히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는 어차피 제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제가 쓸 수 있는 날까지 이렇게 천연처럼 업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더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네. 통해서 또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훨씬 더 제 삶에 네. 기쁨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솔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이 비단모래 낭송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 윤숙희였습니다.